안녕하세요. 크립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만약에 세력이라면 올해 코인판을 이렇게 짤 것 같습니다. 물론 100% 맞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이럴 수 있겠다. 그 논리 구조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살펴보시죠.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굳이 과거의 비트코인 차트를 다시 가져왔습니다. 이때가 2016년 하반기부터 2017년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38%, 마이너스 38%, 마이너스 33%, 마이너스 38,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29. 최근에 비트코인 마이너스 36% 정도 됐었거든요. 최고점 대비하면. 이걸 제가 보여드려도 에이 그거 옛날이잖아요. 지금 알트코인은 죽었잖아요. 비트코인만 얘기하시네 라고 하실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이거 옛날 차트지 않습니까? 8년에서 9년 전 비트코인의 차트입니다. 이 정도의 급등락이 지금 이게 거의 1년, 1년 반 만에 이 정도의 큰 폭락이 나왔다라고 하는 게 비트코인도 젊었을 때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오히려 뭐 솔라나랄지 아니면 뭐 카르다노랄지 다른 알트코인 차트랑 좀 더 비슷하게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질문이 이거죠. 다시 우리가 뭐 그럴 수 없습니다만 2016년, 2017년 초로 우리가 다시 타임머신을 타고 간다면 비트코인 살까요? 당연히 사고 싶겠지만 대다수는 못 살 겁니다. 뼈대 공포가 어땠을지 한번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걸핏하면 38%, 36%씩 빠집니다. 이거 자산 맞습니까? 공포에 질려서 아마 못 샀겠죠. 좀 더 정확하게는 지식이 조금 많이 부족했겠고요.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살 수 없었을 것이다가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의 그러니까 뭐 이상한 100배코인, 200배코인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뭐 시총 저 밑에 뭐 몇백이 바깥에 있는 코인이 아니고요. 곧 있으면 ETF, 특히 미국에서 승인이 될 수 있는 후보군 코인들의 가격. 저는 이 가격을 보면 정말 막 안에서 성질이 날 때가 있어요. 왜? 현금이 이제 다 떨어져서. 그 정도로 그때 지금 왕창 사놓을 걸 하는 가격이 저는 올해 말쯤 되면 가 있을 거라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물론 그러니까 뭐 2016년, 17년 가는 지금이든 현금이 없어서도 사실 못 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대부분 현금이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면 싫어하시겠지만 현금을 채굴하는 게 뭐다? 투자다. 사놓는데 물려가지고 돈이 없어. 물 탈 돈이 없어. 그래서 기다리는 게 뭐다? 투자다. 기다리는 것, 현금을 채굴하는 것, 공부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환희에 파는 것 모두 투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알트코인이 지금 이 심리가 최악 중에 최악이다. 2022년 5월 달에 테라루나가 그 저세상 갔었죠. 그때 이후로 가장 큰 폭락이 최근의 알트코인 조정이었다. 뭐 그렇죠. 최근에 폭락이 꽤 컸고요. 꽤 길었습니다. 근데 버시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기회는 언제 왔다? 폭락 그 다음에 왔었다. 그 다음에 뭐 이번에는 다를까요? 이제 기대를 해라. 다음에 뭐가 올지 기대해라. 뭐 이런 문구인데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타이밍을 맞출 수 있다. 경계하십시오. 그 사람이 아무리 유명한 사람, 점쟁이가 뭐 누가 됐건 타이밍을 맞춘다. 보세요. 저는 이거는 당연히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오히려 사기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샤오장펑 단기 투자자들을 비판했습니다. 빨리 벌려다가 더 잃는다. 뭐 100배 코인 있잖아요. 시가총액 작은 거 그냥 방망이 길게 잡고 10번 휘두르면 하나만 걸려라. 뭐 선물 옵션도 당연히 뭐 포함이 되겠죠. 쉽게 말하면 2천 벌었다가 5천만 원 날리고 1억 벌었다가 2, 3억 날리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해석을 그냥 똑같은 얘기입니다.
5배 코인, 10배 코인, 100배 하다가 5배 하면 뭐야 이거 코인 내가 왜 투자하는데 라고 당연히 생각하시겠죠. 제가 볼 때 올해 ETF 알트코인 된다니까요. 다만 저 하반기에 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릴 거고, 그런 코인들을 떨어질 때마다 있는 힘껏 꾸준히 모으는 게 훨씬 나아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일시적인 유행보다도 지속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투자해야 한다. 오히려 단기 이익을 쫓다가 큰 손실을 보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제 밈코인을 뭐 예로 들었는데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인내와 시간이 필요하다. 뭐 지긋지긋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23년 기준 짜오장펑의 추정 자산이 40억이 아닙니다. 40조에서 80조 원의 추정이요. 추정. 뭐 이제 뭐 비트코인과 BNB를 가장 많이 들고 있다고 하죠. 이 사람 얘기. 그러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영어로 unpopular opinion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나도 알아. 이렇게 하면 니들이 싫어할 거 아는데 그럼에도 난 이 얘기는 해야겠어 하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몸에 좋은 말이 듣기에 달까요? 쓸까요? 쓰겠죠. 차티스트, 분석가, 저 같은 이런 유튜버보다 차오장펑이 하는 얘기가 저는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가 뭐 경기 침체 혹시 뭐 있을 것 같지 않으십니까? 뭐 하도 이제 여론에서 들끓었겠죠. 뭐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기자들 궁금한 거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전혀 예상하지 않는다. 최근의 주식 매도세 확세는 우려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요, 사실은 이거 뭐 기사라고 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 아니 그러면 트럼프다, 뭐 미국의 연준 의장, 재무장관들의 정치인들이 주요 언론사 인터뷰하는데 미국 경제는 망했다, 끝났다, 주식시장은 이제 죽었다, 코인도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해석을 합니다. 미국 주식이 하락했죠. 최근에 많이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그것을 그만큼 뭐하고 있다? 의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트럼프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이 모든 게 조금은 더 이해가 되겠죠. 다시 한번 해석을 합니다. 좀 기다려 보라고. 관세 이거 Make America Great Again 해놓고 얻을 거 다 얻고 그 다음에 좀 기다려 줄 수 없겠니? 라고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미국의 하워드 루트닉 상무부 장관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더니 일단 이전 정권 탓을 하는 거죠. 바이든 정권. 넌센스 같은 정책들 때문에 지금 경기 침체가 지금 우려, 그거 내 탓 아니야. 이전 정권 탓이야라고 했고요. 관세 정책은 결국에는 이익을 가져오고 성장을 창출할 것이다. 미국의 경기 침체가 있다 없다? 없을 것이다. 트럼프랑 판박이죠. 트럼프식의 협상이요. 참 재밌어요. 이게 우리가 모르시는 분 이제 안 계시잖아요. 선채찍이요. 선채찍인데 이거 맞으면 막 살점이 찢겨 나갑니다. 강력합니다. 채찍을 막 무진장 이러다 진짜 사람 죽는 거 아니야? 할 만큼 많이 휘두르고 그 다음에 얻어낼 것을 얻어냅니다. 그 다음에 뭐합니까? 수위 조절합니다. 당근을 띡 몇 개 던져주는 거죠. 그래? 그러면 50% 없던 일로 하고 25%로 다시 관세해 줄게. 실제로 벌어진 일이죠. 트럼프식의 근데 저는 배울 점도 있다고 봐요. 처음부터 질 게임을 안 해요. 항상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을 합니다. 그 게임만 하는데 전략은 간단하죠. 상대방의 치명적인 약점을 송곳으로 후벼 파고요. 나의 강점을 대놓고 이제 활용하는 거죠. 강력한 채찍이 뭡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관세를 강력하게 부과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기축 통화가 달러니까 그래요. 달러가 근데 심지어 강달러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들 경기 침체를 겪고 있고 빚이 뭡니까? 빚을 달러로 갚아야 돼요. 근데 달러가 지금 엄청난 강세면 빚이 늘어나는 거죠. 안 그래도 힘든데. 또 미국은 금리도 높습니다. 이게 뭐다? 트럼프 미국의 초강점이었어요. 이걸 가지고 채찍을 휘두르면 무조건 이거는 잘못했습니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한 다음에 어떻게 된다? 이후 중립으로 금리도 내리고 달러도 약해진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마케팅은
지금 당장 필요 없다는 걸 뻔히 아는 소비자의 마음을 돌려서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전 이게 최고의 마케팅이라 생각합니다. 최고의 협상은 뭘까요? 뻔히 저 카드, 내 카드 알고 협상장으로 갈 거 아닙니까? 뻔히 아는데도 트럼프 말을 굴복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저는 이게 최고의 협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탠다드 차트드의 임원이 최근 비트코인 하락세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지금 시장 정서가 안 좋아서 그렇다. 사실은 본질적인 문제가 있으면 제가 지금 뭐 바이더 딥을 하세요, 홀딩을 하세요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시장 정서가 나빠진 거야. 이게 이제 회복이 되려면 다른 것도 했지만 미국의 관세 명확성이 필요하다. 두 번째, 연준의 금리 인하 역시 회복에 필요하다. 그냥 비트코인 올해 말까지 20만 달러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것은 별 의미는 없고 단기적인 소음에도 자신의 비트코인 20만 달러 가격 예측을 꺾는다 안 꺾는다? 웃기고 있네 라고 하는 거예요. 단기적 소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소음이 오히려 어떻게 된다?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여서 장기적으로 코인에 도움이 될 것이다. 신기하죠? 어떤 사람은 이제 끝났다라고 하지만 스탠다드 차트들 참고로 지난 하락장에요. 전 세계 모든 중동부터 해가지고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할 것 없이 유럽 다 진출해서 코인 라이센스 다 땄고요. 그 이자 주는 거 이거 미국에서 못하게 했을 그때 이미 이자 라이센스가 다 받아놨어요. 수탁 당연히 지금 답니다. 조디아 커스터디라고 있어요. 코인 관련 저기 2016년에 리플에 투자했던 데가 어디입니까? 스탠다드 차트드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소음에 불과하다. 관세 명확성, 금리 인하되면 회복 촉진이 되겠죠. 똑같은 불확실성인데 어떤 사람은 이제 이생망이다. 코인 끝났다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소음, 그것도 단기적인 소음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만약에 이 정도의 소음에 탈락을 하셨다라면 제가 볼 때 올해 두세 번 더 탈락할 수 있는 기회가 저는 나올 수 있다고 사실 어느 정도 확신합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제 초보를 조금 벗어나면 이제 소위 말하는 깡으로 투자하는 때가 있거든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한번 이렇게 두 주먹 불끈 쥐고 하는 때가 실은 이제 그 수준으로 갑니다. 근데 그 수준을 저는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수준이 있냐? 오히려 차분해져요. 그렇구나. 알았어. 자, 다음. 이렇게까지 조금 뭐랄까요? 그 수준을 조금 더 넘어가면 조금 더 편하게 투자하실 수 있는 단계가 있고요. 그렇게 가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법인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위한 가상자산 거래소 가이드라인 4월에 마련을 하겠다. 계속 이제 법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법인의 코인 시장 참여 로드맵. 이 호재입니까? 악재입니까? 당연히 엄청난 호재거든요. 근데 이걸 하려면 자금 세탁도 방지를 해야 되고 내부 통제도 있어야 되고 이용자 보호도 강화를 해야 되고 보안 장치도 좀 더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에 이어서 한국도 코인이 다단계 사기 옛날 바다 이야기 생각나시죠? 무슨 서부 개척 시대 무법지대를 넘어서 이제는 어디로 간다? 제도권에 가려고 합니다. 물론 법이 한두 개 있긴 해요. 근데 이 법이 지금 실제로 지금 완벽한 장치를 갖췄습니까? 지금 제도가 있습니까? 세금이 있을까요? 보호장치 있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없으니까 망했지 사기다라고 하실 거고 어떤 분은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있으니까 감사합니다라고 할 겁니다. 저는 어떤 선택을 강요하는 방송이 잘 아니라고 계속 얘기 드립니다. 수익, 우리 코인 투자 왜 합니까? 큰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워런 버핏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라도 이 비결을, 이 원칙을 벗어나면 돈 못 법니다. 뭡니까? 싸게 사서 반드시 동시에 비싸게 팔면 됩니다. 이 쉬운 건데 극소수만 할 수 있다는 게 좀 신기하죠? 무슨 얘기냐? 지금 자산이 좀 쌀 때 아닙니까? 자산이 폭락할 때는요. 항상 그럴듯한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많죠. 엄청 많은 거예요. 반대로 거품이 잔뜩 꼈을 때, 자 이럴 때 21년도, 2017년도
그때는 코인 가격이 주식 가격이 비싼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역시 엄청 많습니다. 그냥 원래 그렇다. 여기서 보시면 관계기간 TF를 통해서 비영리법인 코인 거래소는 4월 중 상장 기업, 전문 투자자들은 올해 3분기면 이제 하반기죠. 목표로 가이드라인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 올 하반기쯤 연말까지 해서 우리나라 법인들이 이제 단계적으로 보니까 다 코인 시장, 법인 계좌 허용을 할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이게 조금 우려스럽다라는 얘기를 예전에도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 법인들이 좀 올 하반기 가면 갈수록 제가 볼 때 지금 이 가격 추억이 될 수 있거든요. 비싸게 살 게 저는 조금 염려가 되는 거예요. 물릴까봐. 물론 누구나 겪는 거죠. 누구나 겪습니다. 근데 지금 법인들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일본에서도 지금 그 코인 사면 보유세를 깎아준다. 코인 세금 지금 그것도 20 몇 프로로 줄여준다. 전 세계가 지금 롤 모델을 이미 봤어요. 롤 모델이 뭡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 메타 플래닛. 일본의 메타 플래닛이죠. 이 두 개의 회사를 통해서 너무나 확실한 비즈니스 모델 보여줬어요. 물건을 어디 공장에 가서 제조하고가 아니죠. 비트코인 잔뜩 빚을 끌어다가 사놓고 아무것도 안 했더니 비트코인 가격이 3, 4배 오를 때 메타 플래닛의 주가는 한 30배 갔습니다. 이거 옆에서 지금 전 세계가 봤지 않습니까? 그들 뒤에 누가 있습니까? 전 세계 이제 코인판을 짜는 친구들이 이걸 떡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 이제 국가들, 포모 옵니다. 기업들, 부자들, 전 세계 딱 2,100만 개, 그것도 이 중에 한 4,500만 개는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로스트 됐어요, 초기에. 한정판을 놓고 전 세계가 달라들면 비트코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한국의 지금 법인 대표님이 이 방송을 보신다면 차라리 저 같으면 지금 말고 올 하반기보다도 기회가 올 수 있으면 좋겠지만 차라리 다음 지독한 하락장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26년일지 7년일지 모르지만 그냥 그때 마음 편하게 사시는 게 저는 차라리 더 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3월 지금 얼마 전 기사인데요. 계속 SEC가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비트코인 신청만 해도 그냥 바로 손목을 그냥 쳐버리는 거죠. 바로 거절을 하는데 지금은 감히 잡코인 아닙니까? 이제 1년 전만 해도 잡코인 XRP, 도지코인, 헤데라에 누가 집중이나 했을까요? 이런 알트코인을 지금 ETF를 내는 족족 뭐합니까? 접수해 줍니다. 받아주는 거죠. CBOE, 여기는 이제 피델리티 이더리움 ETF에 뭘 허용한다? 이자를 줍시다. 스테이킹 허용. 이거 지금 다른 데도 지금 다 제출했거든요. 바네크가 작은 회사가 아닙니다. 자산운용사인데 지금 뭐 ETF를 등록했습니까? 아발란체 ETF도 등록을 했죠. 저는 오히려 알트코인 ETF 지금 누군가 신청을 하고 이 승인이 저는 이따 말씀드렸지만 올해 10월 전후로 한꺼번에 승인이 될 확률을 높게 봅니다. 저는 오히려 이게요. 알트코인 지금 이렇게 가격을 찌그러뜨려 놓은 것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라고 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월가의 블랙락, 피델리티 등등등 전통 금융에서 그러게 너 아직도 그런 휴지를 들고 있니? 휴지는 지금 알트코인을 얘기합니다. 한심하다야 라고 생각을 하게끔 만들지 않을까요? 근데요. 지금 이 휴지 조각 같은 알트들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뒤집힐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뒤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이더리움 ETF 승인 됐었죠. 그때 퍼드가 엄청 났는데요. 결국 승인시켰습니다. 그 스테이킹 이자 주는 거 쏙 빼놓고 이제 나중에 넣겠죠. 그러면 이더리움이 됐는데 솔라나를 거부할 명분이 있습니까? 이거 없어요. 없습니다. 이더리움 ETF에 이자를 포함시키면 왜 이게 지금 먼저 되어야 되냐? 지금 다 똑같잖아요. POS 지분증명하는 이자 주는 코인들 솔라나, 카르다노, 아발란체, 니어, 알고랜드, 헤데라 다 똑같아요. 이 지금 형님이죠. 알트코인 형님, 이더리움 이것부터 이자부터 신경을 써줘야 되는 그런 단계를 거치고 있는 거고요. SEC와 리플의 최종 판결이 언제 있다? 오는 4월 16일에 있습니다. 바로 뒷장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리플이 벌금, 뭐 예전에 뭐 SEC 주장보다는 형편없이 낮은 벌금이지만 뭐 우리 돈 한 1,800억 정도 내야 되는 벌금이 있습니다. 이것을 미국 달러가 아니라 XRP로 낼 거라는 카더라 소문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ETF 후보군에 지금 이름이 거론된다. 이 코인들은 지금 팔 때가 아닙니다. 제 생각이죠. 팔 때가 아니고 있는 힘껏 끌어모아도 저는 아쉽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XRP가 4월 16일 미국 법원 판결에 주목해야 된다. 이게 이제 최종이죠. 최종 마지막 최종 오브 최종 판결이 이때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XRP가 뭐 승소를 하면 당연히 상승세가 기대할 수 있겠지만 또 뭐 이렇게 만에 하나 패소하면 당연히 밑으로 훅 꺼질 수 있겠죠. 근데 그 전에 변수가 하나 있다면 이건 있을 수 있어요. 폴 애킨스, SEC의 신규 그 위원장이죠. 게리 겐슬러 갖고 지금 공석이어서 그 마크 우에다라는 친구가 대행하고 있어요. 위원장 대행인데 신규 위원장 이제 오겠죠. 이 사람이 와서 친히 리플 소송을 기각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건 뭐 이제 가봐야 합니다. 제가 봤을 땐 실은 이런 기사 자체가 소음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제가 지금 방송을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리플 소송의 핵심이 뭡니까?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중간에 희망 고문을 1년, 2년, 3년, 4년이 지금 넘었죠. 야, 합의할 거야. 이번 리플이 진짜 이긴대. 야, 벌금이 얼마가 나왔대. 이거 지금 4년이 넘었잖아요. 하나씩 그래서 다 나가 떨어진 거예요. 이게 뭐다? 이게 전략이에요. 알면서도 힘들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막 이제 깡으로 투자하는 단계를 벗어나면 어떻게 되냐? 아, 그래. 너 잘하더라. 야, 연기 괜찮는데? 야, 게리 겐슬러, 야, 최고였어. 이런 단계까지 저는 가셨으면 좋겠다. 또 다른 기사입니다. 리플 SEC 소송을 이제 뭐 곧 있으면 결론이 날 텐데 1억 2,500만 달러, 우리 돈 1,800억 원의 벌금을 XRP로 납부할 수도. 지금 이런 주장입니다. 이제 그런 근거가 예전에 미국에서 법원이 남북전쟁하고 계약 금액을 달러가 아니라 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던 사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만약이죠. 이게 지금 만약입니다. 만약에 리플에서 뭐 이제 뭐 일부 기업에 좀 팔았던 뭐 그 벌금이 있어요. 요거를 그 지금 XRP로 납부를 한다면 최근에 이제 또 신시엘 루미스 의원이 또 이제 비트코인 또 전략 비축, 그 전에 뭐 디지털 자산 비축 있잖아요. 요 비축,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이라 하면 알트코인도 실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요 비축 조건에 포함이 될까요? 정답은 예스입니다. 그때 얘기했잖아요. 지금 또다시 얘기가 나온 게 뭐냐. 미국에 있는 세입자들로부터 돈을 거두지 않겠다. 벌금. 그러니까 지금 벌금이나 아니면 뭐 잘못했을 때 범죄 행위했을 때 정부에서 법무부에서 주로 이제 몰수를 하거든요. 코인 몰수하는 거. 그리고 금의 가치를 현재 가치로 재평가해서 금을 실제 팔지 않아도요. 금을 담보로, 왜냐면 뭐 가치가 한 70배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엄청난 금액을 담보로 그냥 뭐 돈 좀 찍든지 펀드 하나 만들어서 그냥 레버리지로 살 수도 있습니다. 비트코인 그렇게 살 수도 있고요. 크립토 펀드를 만들어서 사는 방식도 있어요. 이 크립토 펀드는 거래소에 부과를 시켜서 야, 너희들 내가 우리 이거 그 경찰관 노릇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알아? 야, 돈 좀 내. 해가지고 객출해가지고 코인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정부가 XRP를 벌금으로 받으면 이론적으로 비축이 가능합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XRP가 미국에서 이거 전략적 비축 자산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가격 급등이 그러면 당연히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SEC가 동의를 해야 된답니다. SEC가 난 XRP 말고 달러로 줘. 난 달러가 최고야. 이러면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이 법적 공방은 4월 16일 최종 결정, 최최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새로운 SEC 위원장이 취임하면 뭐 그냥 소송이 취하될 수도 있어. 뭐 이건 가봐야 아는 거죠. 근데 저는 갑자기 그 생각이 납니다.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리플의 빵형이랑 그 이제 CLO라고 있죠. 그 법률 책임자랑
그냥 셋이서 저녁 식사했다고 트위터 올렸던 거 혹시 사진 기억나십니까? 갑자기 그게 떠오르네요. 근데 제가 미래를 안다? 모른다? 좀 몰라요. 미래를 모릅니다. 이 기사 하나 보고 AC, XRP 그냥 묶고 더블로 간다? 절대 책임질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시면 안 된다. 절대 금물이다. 떨어지면 감당이 안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3월 12일 수요일자인데요. SEC가 XRP ETF 저번에 신청을 막 받았는데 그 전에 신청했던 거 심사 기한을 계속 연기시킵니다. 솔라나도 연기시킨 거죠. 라이트코인도 지금 좀 더 기다려봐. 그 다음에 XRP, 이제 그레이스케일도 XRP ETF 전환 심사했는데 연장을 했죠. 카르다노, 에이다도 ETF 심사 기한을 연장합니다. 바네크가 신청했던 솔라나도 연장을 시키는 거죠. 도지코인도 연장이 됩니다. 조금 실망을 하실 수도 있겠죠. 제가 보니까요. 본인이 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시거든요. 크립토 시장, 난 리플을 믿습니다. 이더리움, 아니면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 근데 이게 언제 드러나냐면 폭락을 하거나 조정이 좀만 길어지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가짜인 거죠. 대부분 알트코인 ETF의 최종 마감 기한. 기억나십니까? 비트코인의 최종 승인에 대한 SEC 최종 데드라인이 24년 1월 10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한꺼번에 빠바방 다 승인시켰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였고요. 알트코인들의 지금 데드라인 쭉 줄 세어보니까 10월 초 중순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럼 그때가 최종 라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연기는 했는데 25년 승인 전망은 여전히 밝다. 세이파트, 블룸버그 ETF 전문가죠. 이것은 표준 절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평균적이야. 지연시킨 거 너무 실망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폴 애킨스가 아직 취임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후보자 지명은 받았지만 아직 취임을 안 했기 때문에 지연될 수도 있지. 이런 얘기고요. ETF의 최종 기한, 지금 알트코인 얘기 드리는 겁니다. 최종 기한이 언제다? 10월 달입니다. 승인 가능성이 여전히 비교적 높다. 저의 예상이죠. 올 상반기에 누가 신청하면 끝납니까? 블랙락이에요. 이거 제가 100번 강조해드리고는 지나침이 없습니다. 이 판짠 킹 오브 킹스가 누구다? 지금 블랙락입니다. 올 상반기에 저는 블랙락이 특히 XRP와 솔라나 ETF 신청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예전 비트코인처럼 다른 회사들 알트코인 현물 ETF의 최종 기한과 블랙락 XRP 솔라나 ETF 중간 데드라인이 비슷하게 떨어지는 그 순간에 할 겁니다.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몰라요. 근데 어찌됐건 대략 빠르면 9월도 될 수 있고요. 늦어지면 10월 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크립토 시장 전망입니다. 근데 이걸 시점을 맞춰버리겠다, 불가능하다고 얘기 드렸죠. 로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블랙락이 XRP 솔라나 ETF 신청함과 동시에 불기둥 솟겠죠. 자, 그러면 솔라나만 솟고 XRP만 솟고 나머지는 다 떨어질까요? 아마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 외에도 다른 사실 호재거리는 그냥 그들이 언제 던지냐에 사실 달려 있어요. 이더리움 스테이킹이 포함됐다 하더라. 빅테크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실은 띵 봤더니 샀네? 이럴 수도 있고요. 리플 소송이 이제 끝난다 하더라. 칭코인 법들 이게 이제 진짜로 통과가 된다 하더라. 뭐가 될지는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처음에 2월달, 3월달에 오를 수 있다라고 봤지만 이게 틀린 거죠. 어떻게 맞춥니까? 2월, 3월이 아니면 4월, 5월, 6월 언제가 될지는 몰라요. 근데 저는 분명히 한 번쯤은 큰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이제 소위 말하는 기폭제, 트리거가 뭐다? 전 블랙락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다른 걸 수도 있어요. 만약에 상반기 중으로 큰 반등이 나오면 저는 사실은 익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 팔고 떠난다가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익절, 오른 코인 위주로 익절입니다. 손절이 아니고요. 이게 제가 정답이라고 계속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답이 아니에요. 이것은 저는 그냥 경험하시면, 한 번쯤 경험을 해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지만 본인 선택이시겠죠.
관례적으로 그리고 7월, 8월 이제 여름에 그 휴가 가잖아요. 그리고 9월 달도 비트코인 역사적으로 실은 되게 안 좋은 달입니다. 7, 8, 9월 쉽게 말하면 3분기는 조금 뭐 좋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일단 듭니다. 제가 세력이라면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할 것이다. 자, 그 전에 한 가지를 제가 추정합니다. 구독자분들 한번 답을 해보시면 좋은데, 특히 연차가 조금 얼마 안 되신 투자자분들은 대부분 언제 물렸을 것이냐면 24년 3월달 비트코인 1억 원 시대 열렸다 했을 때 기억나시죠? 24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그때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고 무진장 코인 가격이 하늘로 치솟았을 때입니다. 아마 요때 많이 들어오셨을 확률이 높아요. 이제 연차가 얼마 안 되신 분들 왜 그랬을까요? 단기 폭등하면 없던 믿음도 어떻게 된다? 생기니까. 90% 이상이 가격이 오르면 믿고요. 가격이 떨어지면 안 믿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제 생각인데요. 올해 4월, 5월, 6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단기 폭등이 나오면 그때 또 물릴 거예요.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또 어떻게 된다? 없던 믿음이 갑자기 저기 뭐 구석에 있던 생각지도 않았던 큰 돈이 그때 들어가면 실은 안 되는 거죠. 이럴 때 그냥 꾸준히 사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 최선이라 봅니다. 하지만 또 이후에 얼마든지 긴 조정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제가 지금 이렇게 한 번 급등락이 아니고 이게 두 번일지 세 번일지 그건 모릅니다. 예상보다 급등락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이렇게 되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개미들은 사팔사팔합니다. 사팔사팔 하지 말라고 해도 심리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팔할수록 계좌는 줄어들죠. 하지만 뭐 거래소가 됐건 블랙락이건 피델리티건 전통 금융들,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판매하는 회사들은 거래량이잖아요. 수수료는 당연히 더 법니다. 여섯 번째 의견입니다. 10월 초, 뭐 빠르면 9월 말 알트코인 ETF가 저는 한꺼번에 승인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때 특징이 뭡니까? 데드라인 싹 다 줄 세워놓고 블랙락만 ETF 승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건 너무나 형평성에서 위배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승인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10월이 이제 4분기의 초반이죠. 4분기면요. 지금 이제 글로벌 유동성 이제 막 찍어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도저히 못 참고 금리 먼저 막 내리고 있는 거거든요. ISM 이제 50, 51 왔다 갔다 하지만 경제 이제 지표죠. ISM 지수가 지금 50, 51인데 이게 저때쯤이면 뭐 한 50 후반대 뭐 60을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달러는 상대적으로 더 뭐 돈 찍으니까 좀 더 약화되겠죠. 그때 알트코인 ETF까지 호재 승인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0월, 11월, 12월 소위 말하는 상승 분위기가 무르익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 드렸던 기억나십니까? 빅5 회사들 리플, 서클, 크라켄, 제미니, 이토로 이 친구들 뭐 꿈꾸고 있다? 꿈에도 소원은 IPO. 이걸 언제 할 것이다? 내년 1분기. 조금 이게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분위기 좋을 때 비싸게 주식을 대중들에게 팔 수 있는 절호의 기회죠. 일곱 번째, 그렇게 치면 올해 4분기부터 내년 1분기 사이에 일반인들, 저는 어느 정도 확신합니다. 이성을 상실할 정도의 최대 위기가 올 겁니다. 제가 왜 이걸 위기라고 표현했을까요? 실력 있는, 연륜 있는 투자자들은 이때 몽땅 팔고 떠날 겁니다. 요약을 하면요. 그때 뭐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 그때까지 어떻게 버틸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그때까지 얼마나 우량 코인, 초우량 코인, 비트, 이더, 솔라나, 도지코인, 뭐 어떤 사람은 XRP가 될 수도 있고요. 얼마나 더 사놓고 쟁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제가 말하는 최대 위기가 닥쳤을 때 진짜 팔고 손 털고 떠나실 수 있습니까? 요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나머지 뭘까요? 마가, 트럼프, 관세 어쩌고 저쩌고 다 소음입니다. 다 소음입니다. 제가 보는 올해 시장 전망은 뭐냐면요. 그냥 비유를 하겠습니다. 고양이 앞에 눈앞에 딱 생선을 놔뒀습니다. 저는 고양이가 그 생선을 먹을 것이다.
무슨 뭐 지금은 뭐 관심 없는 척 뭐 주식 시장이 망가져도 난 신경 안 쓸 거야라고 하지만 진짜 그럴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확정된 미래 뭡니까? 결국에 금리 인하하고 돈을 찍어낼 것이고 이건 미국만이 아니고 전 세계입니다. 코인이랑 주식은 많이 오르겠죠. 하지만 속임수가 있다 없다? 당연히 있죠. 지금 뭐 밈코인 보십시오. 이건 뭐 이런 막장 밈코인이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를 상대로. 속임수가 있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항상 테스트를 동반합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죠. 코인 투자가 뭐다? 디스코 팡팡이다. 전 지금 12년째 디스코 팡팡 타고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뭐 이거 아직도 여기 있냐? 저는 앞으로 2030년까지가 아니고요. 전 평생 코인 투자해 나갈 그리고 뭐 자녀들에게 할 수만 있다면 증여도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대부분 디스코 팡팡 지금 요 정도 생각하고 오신 분들 꽤 있어요. 인생은 역시 한 방이야. 난 직장 생활은 아닌 것 같아. 이 사업은 아니네. 뭐 옆에 있는 저 김 과장 쟤도 뭐 몇 억 벌었다며 뭐 몇십억 벌었다며 퇴사한다며 야 나도 좀 현생 탈출해 보자 하면서 뛰어 드시죠.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최근에 좀 모습 아닙니까? 물론 이거 지금 개그맨 윤정수랑 그 김숙 뭐 데이트 하는 것을 제가 캡처를 해왔는데요. 제발 좀 멈춰주세요라고 하고 있겠죠.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투자랑 디스코 팡팡 뭐가 다를까요? 디스코 팡팡은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15분, 20분 참으면 됩니다. 아무리 흔들고 뭐 난리치고 구토가 나와도 15분, 20분 있으면 집에 갈 수 있는 거죠. 끝이 보입니다. 투자는요. 지식과 확신이 있고 나는 알고 있어. 나 리플이 뭐 하는 회사인지 똑똑히 알고 있어 라고 하지만 이게 끝이 없잖아요. 계속 흔들고 끝난 줄 알았는데 또 흔들고 끝난 줄 알았는데 또 흔들고 이걸 10번, 20번, 30번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희망을 잃습니다. 그게 정상이죠. 터널을 들어갔는데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답답하겠죠. 근데 반대로 그 끝을 결과를 알면 어떻게 될까요? 버티면서 동시에 주워 담을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결과를 짐작할 뿐이지 100% 알고 투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결과를 어떻게 100% 맞춥니까? 이건 뭐 타이밍이다, 종목이다, 뭐가 가장 많이 오를 것이다. 이건 아무도 없죠. 결국 그래서 투자는 뭐의 영역이냐?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에 뭐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보이면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냥 가서 하면 되지. 결국에는 관점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관점 내가 긍정적이다, 낙관적이다, 부정적이다. 이 관점 본인 선택이고요. 그래서 실제 행동까지 하는 게 이게 실은 투자죠. 보니까 진짜 믿음인 줄 알았는데 가짜 믿음이 너무 많았던 거죠. 폭락과 조정이 좀만 길어지면 어떻게 된다?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그래서 최악의 상황에서의 그 사람의 반응, 태도, 그 얘기한 그 말 이걸 보면 바로 나와요. 그냥 믿음이 있냐 없냐 바로 나오는 거죠. 찐 믿음은 이제 그냥 지식이 아니고 지식을 좀 많이 쌓으셔야 됩니다. 실패 이거 무조건 겪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봤더니 실패를 인정하는 사람은 또 귀해요. 무슨 얘기냐? 내가 실패한 거는 네 탓이다. 정치인 탓이다. 그때 네가 추천했잖아. 아니면 뭐 부모님을 탓하시는 분도 있고 나는 뭐 흙수저였다. 아무 의미 없어요. 뭐 학벌이다. 바뀝니까? 인정을 해야 뭔가 발전 노력이 나오는 거겠죠. 그 다음에 뭐 잘 샀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 바로 오릅니까? 인내해야죠. 중요한 건 뭡니까? 꺾이지 않는 마음. 이거를 몇 번 반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안에 믿음이 찾아옵니다. 믿겠어라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크립토TV는 믿음을 강요하고 믿음을 빌려드리는 곳이 아니죠. 지식이죠. 지식 한 스푼을 더해 드릴 수 있으면 저는 그걸로 만족하거든요. 그 이상을 바라시면 조금 곤란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